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검찰과학 완성과 국정농단이 계속되는 등 이 독재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뒤늦게서야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당내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 그리고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각각 설치하고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총공세를 예고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장으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지난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저들에게 전권까지 뺏기는데 일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사시 출신이라고 은근슬쩍 다 뭉개고 봐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법치농단 대책단장을 맡긴다니 정말 민주당 왜 이러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자리에는 김용민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같은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못한 일을 야당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오히려 해놓고 욕먹는다고 딱 그러한 모양새를 만드는 듯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1인 지배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 법무부가 18개 부처 중 원 오브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한동훈 휴대폰 비번 하나도 못 열었던 무능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저들에게 뭘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시작도 전부터 초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또한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에는 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또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흔들어서 경찰 국가로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행안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그리고 법사위원장이었던 박광원 의원도 나와서 한마디씩 거들었는데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을 앞세워서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검경농단 시도에 더 이상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검증단 만들 때 한동훈을 탄핵하기로 했던 그 발언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탄핵하고 한동훈 탄핵한다라면 그때는 등 돌렸던 민주시민들이 정말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 이제서야 민주당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서야 일 좀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강한 여당이 되게끔 제발 행동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을 했지요.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호섭 대변인은 김건희가 경찰의 서면 조사서에 50일 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피의자임을 감안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피의자 서면 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서 김건희가 경찰의 피의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김건희는 허위 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제기받았다. 김건희는 모세를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50일 넘은 서면조사 불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로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들이 그런 도리를 아는 자들은 아니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뻔뻔하게 외교를 다니며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모습을 보는 이 국민들의 심경 오죽하겠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해야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할 일인 것입니다.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곧바로 입법화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본인 수준을 아는 것인지 기자들이 뭐라도 물으면 입을 잘 열지 않고 오로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연신 반복하는데 그 정도로 당당하지 못할 거면서 해외 순방 왜 따라 나갔습니까? 가서 교민들에게 환영도 못 받는 대통령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작게라도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도 부부지만 윤석열 측근들의 행태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 패널로 잘 알려진 대구 카톨릭대 장성철이 장제원에 대한 만행을 폭로를 했습니다. 장성철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제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송 패널 못하겠다. 권력을 잡으니 과거로 돌아가냐? 장제원 의원님 방송 못하게 하시면 안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하고 비판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윤석열 정부의 실세를 닫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7, 80년대 독재 국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따까리가 이 정도는 돼야겠지요. 권성동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판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할 정도라면 어떤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코일9 극복 차원에서 만든 쓰레기 줍기 사업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일자리 등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그나마 그거라도 소일거리처럼 나가서 아주 적은 금액 받아가는데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돈으로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 그리고 기업의 혁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서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만 있습니다. 이 정부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기대는 일도 안 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최악인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